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들이 주말에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지 궁금해하신 적 있으신가요? 10년 전만 해도 부유한 사람들의 상징은 골프장 회원권이었고, 주말이면 을에 골프채를 들고 필드로 나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고급 테니스 클럽의 회원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공의 증표처럼 여겨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을에 이번 주말에 골프 치러 가시나요? 라고 인사를 나누곤 했습니다. 골프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이었고 비즈니스를 성사시키는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골프 클럽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부자들은 골프를 배우러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50대 이상의 회원들만 꾸준히 나오고 있을 뿐이죠. 주말 예약률도 예전에 비해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또 다른 테니스 클럽 운영자는 회원권을 해지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자산가들 사이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무엇이 골프와 테니스를 대신하게 된 것일까요? 혹시 더 비싸고 화려한 취미로 옮겨간 것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수십 명의 부유층을 인터뷰했고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삶의 교훈에서는 현대 부유층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새로운 취미, 그리고 왜 이것이 은퇴 후 삶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여러분도 분명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찾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당장 무언가를 시작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1부, 골프장을 떠나는 부자들의 이야기. 서울 용산구에 사는 김준호 씨, 58세. 그는 30년 넘게 건설회사를 경영해온 성공한 기업인입니다. 그의 사무실 벽에는 수많은 상패와 감사패가 걸려있고 책상 위에는 각종 프로젝트 사진들이 놓여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성공한 사람의 사무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년 전 그가 처음 골프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골프는 그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골프장으로 향했고 중요한 거래처 사람들과의 만남도 대부분 골프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골프를 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거래처 사장님들과의 관계도 골프장에서 쌓였고 새로운 계약도 18홀을 돌면서 성사되곤 했으니까요. 골프채를 메고 나가는 것이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즐거운 전쟁터였지만요. 김 씨는 골프에 상당한 투자를 했습니다. 강남의 유명 골프 클럽 회원권을 5억 원에 구입했고 최고급 골프채 세트를 여러 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골프복만 해도 옷장 하나를 가득 채울 정도였습니다. 주말마다 그린피로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출했고 1년에 골프에만 수천만 원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돈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골프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사업의 일부였고 투자였으니까요. 처음 10년은 정말 즐거웠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멋진 골프장을 다니고 실력도 늘어가고 핸디캡이 10아래로 떨어졌을 때는 정말 뿌듯했죠. 골프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2년 전부터 김 씨의 생활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골프장에 나가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고 급기야 지난해에는 20년 넘게 유지해온 골프클럽 회원권을 양도해버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김 사장님이 골프를 그만두신다고요?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사람들은 그가 건강에 문제가 생겼거나 사업이 어려워진 것은 아닌가 걱정했습니다. 그토록 골프를 좋아하던 김 씨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처음에는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가 생각했어요. 18홀을 도는 것이 예전만큼 즐겁지 않더라고요. 라운딩을 마치고 나면 다음 날까지 피곤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결리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골프가 더 이상 제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던 거예요. 김 씨는 골프를 치면서 점점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매주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거예요.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골프장 가는 차 안에서 졸고 도착해서 캐디와 인사하고 18홀 돌고 저녁 먹고 집에 와서 쓰러지듯 자고 그리고 일요일은 피곤해서 거의 못 움직이고 이게 과연 내가 원하던 주말의 모습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골프를 치면서 느끼는 감정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골프가 즐거웠어요. 하지만 점점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스코어에 집착하게 되고 잘 치지 못하면 화가 나고 같이 치는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골프가 더 이상 즐거운 놀이가 아니라 또 하나의 경쟁이 되어버린 거죠. 김 씨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골프장 경영협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지난 3년간 40대에서 60대 골프장 회원권 보유자 수가 15%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자산 50억 원 이상의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침체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동산과 주식시장은 최근 몇 년간 호황을 누렸고 부유층의 자산은 더욱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골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골프를 떠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시간적인 문제입니다. 골프 한 라운드를 치려면 최소 5시간에서 6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골프장까지 왕복하는 시간까지 더하면 하루의 대부분을 골프에 투자해야 합니다. 준비하고 이동하고 치고 마무리하고 하다 보면 거의 8시간에서 10시간이 소요됩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이것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말이 단 이틀밖에 없는데 그중 하루를 온전히 골프에만 쓴다는 것이 점점 아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가족들과 보낼 시간도 부족하고 다른 하고 싶은 일들도 많은데 말이죠. 또한 골프는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듭니다. 회원권 가입비는 물론이고 매번 그린피, 캐디피, 카트비 등을 지불해야 합니다. 여기에 골프용품 구매, 골프복 구입 등을 더하면 연간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물론 부자들에게 이 정도 돈이 큰 부담은 아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 돈과 시간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라는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제게 그 정도 돈은 큰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돈을 쓰고 난 후에 남는 게 뭐냐는 거죠. 골프를 치고 나면 스코어 카드 하나 남고 몇 장의 사진이 남을 뿐입니다. 그게 다예요. 물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기억은 남지만 뭔가 더 의미 있는 것이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골프가 주는 만족감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골프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골프를 친다는 것 자체가 성공의 징표였고 골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킹이 중요했습니다. 골프를 칠 줄 아느냐는 질문은 곧 당신은 성공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골프는 더 이상 특별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스크린 골프의 등장으로 누구나 쉽게 골프를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도 골프가 대중화되면서 골프의 희소성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골프를 친다고 하면 사람들이 오, 대단하시네요 라고 반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저도 쳐요 라고 대답합니다. 20대 직장인들도 스크린 골프로 골프를 배우고
저렴한 퍼블릭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즐깁니다. 골프가 더 이상 특별한 사람들만의 취미가 아니게 된 거죠. 강남에서 IT 기업을 운영하는 박미선 씨, 52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골프를 10년 넘게 쳤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다지 재미있지 않았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안 하면 뭔가 뒤처지는 것 같아서 했던 거죠. 네트워킹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배웠고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순수하게 제가 즐길 수 있는 것을 찾고 싶습니다. 박 씨는 골프를 치면서 느꼈던 불편함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골프장에 가면 항상 긴장했어요. 옷차림도 신경 써야 하고 골프 에티켓도 지켜야 하고 같이 치는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항상 조심했습니다. 공을 잘못 치면 민망하고 느리게 치면 뒷팀에게 미안하고 그게 스트레스였어요. 취미가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되는 건데 말이죠. 테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고급 스포츠의 대명사였던 테니스 역시 점점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유명 테니스 클럽 관계자는 회원 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며 특히 젊은 부유층들이 떠나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대기자 명단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데 이제는 회원을 모집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회원들의 평균 연령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테니스를 그만둔 사람들의 이유도 골프와 비슷합니다. 테니스는 골프보다 더 체력 소모가 심해요. 50대 후반이 되니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힘들어지고 관절에도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테니스도 결국은 경쟁이에요. 이기고 지는 것에 집착하게 되고 그게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무엇이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걸까요? 우리가 만난 수십 명의 전직 골퍼들과 테니스 선수들은 한결같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새로운 취미를 발견했고 그것이 자신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취미는 무엇일까요? 2부 놀라운 발견. 정원 가꾸기의 세계 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정원 가꾸기입니다. 네, 여러분이 잘 들으셨습니다. 오늘날 부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취미는 바로 정원을 가꾸고 식물을 키우는 것입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것입니다. 정원 가꾸기라니? 그게 뭐가 대단한 취미라고? 골프나 테니스 같은 멋진 스포츠를 두고 정원을 가꾼다고? 하지만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정원 가꾸기가 아닙니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한 고급 주택단지. 이곳에 사는 이재훈 씨 61세는 3년 전 은퇴한 전직 대기업 임원입니다. 그는 4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골프를 즐겼고 주말이면 어김없이 골프장을 찾았습니다. 그의 골프 실력은 상당했습니다. 핸디캡 7로 아마추어 중에선 꽤 실력 있는 축에 속했습니다. 회사 내 골프 대회에서도 여러 번 우승했고 골프를 통해 많은 사람들과 인맥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시간이 너무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골프를 더 많이 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 4번씩 골프장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막상 매일 골프만 치다 보니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뭔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성취하는 그런 일 말입니다. 이 씨는 은퇴 후 몇 달간 방황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어요. 40년 동안 매일 아침 출근했던 사람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정체성에 혼란이 왔습니다. 저는 누구인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런 질문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씨는 우연히 집 마당의 작은 공간에 토마토를 심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심심풀이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부인이 토마토나 심어보면 어때요? 우리 집 토마토는 비싸기만 하고 맛도 없잖아요 라고 농담처럼 던진 말을 듣고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화원에 가서 토마토 모종 5개를 사다가 마당 한 구석에 심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토마토가 자라는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 그에게 큰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물만 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토마토를 잘 키우려면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흙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물은 언제 얼마나 줘야 하는지, 햇빛은 얼마나 필요한지, 곁수는 어떻게 제거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배우는 것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이 씨는 인터넷을 뒤지고 책을 사서 읽고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토마토 재배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토마토를 관찰했습니다. 새로운 잎이 나오는 것을 보고 꽃이 피는 것을 보고 작은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면서 감동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식물에 빠질 줄 몰랐어요. 하지만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주고 그렇게 정성을 들이다 보니 어느새 작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첫 번째 토마토를 수확했을 때의 기쁨은 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빨갛게 익은 토마토를 따서 바로 먹어봤는데 제 평생 먹어본 토마토 중에 가장 맛있었어요. 단순히 맛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직접 키운 것이라는 사실, 씨앗에서 시작해서 열매를 맺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함께 했다는 사실이 그 토마토를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씨는 그 후로 정원 가꾸기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토마토에서 시작해 각종 허브, 채소, 그리고 아름다운 꽃들까지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의 빈 공간을 점점 확장해 나갔고 채소밭도 만들고 허브 정원도 만들고 장미 정원도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의 집 마당은 작은 정원이라기보다 하나의 작은 농장처럼 변했습니다. 계절마다 다른 식물들이 자라고 사계절 내내 푸르른 생명력이 넘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 정원에는 50종류가 넘는 식물들이 자라고 있어요. 봄에는 튤립과 수선화가 피고 여름에는 해바라기와 코스모스가 피고 가을에는 국화가 피고 겨울에도 동백과 수선화가 피어납니다. 사계절 내내 뭔가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매일 정원에 나가면 새로운 변화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씨의 하루 일과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 6시면 일어나서 정원으로 나갑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천천히 정원을 둘러보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제와 달라진 점은 없는지, 물이 필요한 식물은 없는지, 병충해는 없는지 꼼꼼히 살핍니다. 그리고 필요한 일들을 합니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가지를 치고, 비료를 주고,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를 정원에서 보냅니다. 골프를 칠 때는 그저 공을 멀리 보내고 홀에 넣는 것이 목표였어요. 하지만 정원을 가꾸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생명을 키우는 거예요. 제가 손길을 주는 만큼 식물들이 반응하고 성장합니다. 이것만큼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골프는 18홀을 돌고 나면 끝이지만 정원은 끝이 없어요. 계속 배우고 실험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의 부유층들 사이에서 정원 가꾸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고급 주택가에서는 정원 디자이너를 고용해 멋진 정원을 만드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고 희귀한 식물과 나무를 수집하는 것이 새로운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부자들 사이에서 당신의 정원을 보여주세요 라는 말이 새로운 인사말이 되었습니다. 서울 성북동에 사는 최영희 씨, 55세는 유명한 패션 브랜드의 창업자입니다. 그녀는 젊었을 때부터 테니스를 즐겼고 전국 각지의 테니스 대회에 참가할 정도로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집 거실에는 수많은 테니스 트로피가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테니스는 그녀의 자랑이었고 정체성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3년 전부터 그녀의 관심사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테니스를 치면서 느낀 건 결국 경쟁이더라고요. 이기고 지는 것, 더 잘 치는 것에 집착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기면 기분이 좋지만 지면 화가 나고 그게 반복되면서 테니스가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하지만 정원에서는 경쟁이 없어요. 그저 자연과 함께 호흡하고 식물들과 교감하면서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최 씨는 지금 자신의 집 옥상에 작은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200평 정도 되는 옥상 전체를 정원으로 꾸몄습니다. 그곳에는 수십 종류의 장미와 허브, 그리고 작은 채소밭이 있습니다. 장미만 해도 50종류가 넘습니다. 각각 다른 색깔과 향기를 가진 장미들이 계절에 따라 피어납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옥상 정원으로 올라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식물들을 돌보는 시간이 제게는 명상과 같아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루를 시작할 에너지가 생깁니다. 예전에 테니스 코트에서 느꼈던 긴장감과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에요. 테니스 코트에서는 항상 각성되어 있어야 했지만 정원에서는 완전히 이완될 수 있습니다. 최 씨는 정원을 가꾸면서 자신도 몰랐던 창의성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정원을 디자인하는 것이 마치 패션 디자인과 비슷해요. 색상을 조합하고 형태를 구성하고 계절에 따른 변화를 계획하고 제가 패션 디자이너로서 가지고 있던 감각을 정원에서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즐거워요. 그녀의 옥상 정원은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유명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정원을 보러 찾아오고 그녀는 기꺼이 자신의 정원을 공개하며 정원 가꾸기의 즐거움을 나눕니다. 제 정원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준다는 것이 정말 행복해요. 예전에는 제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다면 이제는 제 정원을 보고 감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행복을 느낍니다. 3부, 왜 정원 가꾸기인가? 과학적 분석. 그렇다면 왜 하필 정원 가꾸기일까요? 다른 취미도 많은데 왜 부유층들이 특히 정원 가꾸기에 열광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유행이나 트렌드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원 가꾸기가 가져다주는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첫째, 정원 가꾸기는 진정한 힐링을 제공합니다. 현대인들은 끊임없는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갑니다. 특히 사업을 운영하거나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큰 압박감을 느낍니다. 매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런 스트레스가 쌓이면 심신이 지치고 건강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골프나 테니스도 운동이 되고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지만 여전히 경쟁적인 요소가 있고 결과에 연연하게 됩니다. 골프에서 좋은 스코어를 내지 못하면 기분이 나쁘고 테니스 경기에서 지면 화가 납니다. 운동을 하면서도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원 가꾸기는 다릅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고 누군가와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자연의 리듬에 맞춰 천천히 식물을 돌보면 됩니다. 흙을 만지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단순한 작업들이 오히려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되고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김민수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원 가꾸기는 일종의 원예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자연과 접촉하고 생명을 돌보는 행위 자체가 우리의 정신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흙을 만지는 행위는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 우울감을 줄이고 행복감을 높여줍니다. 흙 속에는 마이코박테리움 바카에라는 박테리아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 뇌의 세로토닌 수치를 높여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정원 가꾸기의 심리적 효과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정원 가꾸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스트레스 수치가 평균 40% 낮고
우울증 발병률도 절반 이하라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한 실험에서는 스트레스가 많은 작업을 한 후 30분간 정원 가꾸기를 한 그룹과 실내에서 책을 읽은 그룹을 비교했는데 정원 가꾸기를 한 그룹에서 코르티솔 수치가 훨씬 더 빠르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정원 가꾸기의 힐링 효과는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실제로 신체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감소하고 혈압이 낮아지고 심박수가 안정됩니다. 이것은 측정 가능한 생리적 변화입니다. 둘째, 정원 가꾸기는 신체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원 가꾸기를 가벼운 활동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흙을 파고, 무거운 화분을 옮기고, 나무를 다듬고, 잡초를 뽑는 등의 활동은 생각보다 많은 칼로리를 소모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활동이 전신 운동이 됩니다.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박철수의 연구에 따르면 1시간 동안 정원 가꾸기를 하면 평균 300칼로리에서 400칼로리를 소모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가벼운 조깅이나 자전거 타기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잡초 뽑기는 시간당 약 300칼로리, 삽질은 시간당 약 350칼로리, 잔디 깎기는 시간당 약 400칼로리를 소모합니다. 게다가 골프나 테니스처럼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정원 가꾸기는 이상적인 운동입니다. 강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고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몸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한 햇빛을 받으면서 활동하기 때문에 비타민 D 합성에도 도움이 되고 이것은 뼈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루 30분만 햇빛을 쬐어도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 D의 대부분을 합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원 가꾸기는 균형 감각과 유연성을 향상시킵니다. 구부리고 쪼그리고 뻗고 돌리는 등의 다양한 동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전신의 근육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노화로 인한 근력 감소를 예방하고 낙상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정원 가꾸기는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예술 활동입니다. 많은 부유층들이 정원 가꾸기에 빠지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것이 하나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식물을 어디에 심을지, 어떤 색상 조합으로 정원을 꾸밀지, 계절마다 어떻게 변화를 줄지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 자체가 창조적인 활동입니다. 제주도에서 리조트를 운영하는 강대현 씨, 59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원을 가꾸는 것은 마치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아요. 처음에는 빈 공간이지만 하나하나 식물을 심고 배치하면서 점점 아름다운 작품이 완성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예술 작품이죠. 봄에는 한 가지 모습이고 여름에는 또 다른 모습이고 가을과 겨울에도 각각 다릅니다. 사계절 내내 변화하는 정원을 보는 것이 정말 놀라워요. 강 씨의 정원은 이제 제주도에서 유명한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는 10년 넘게 정원을 가꾸면서 수백 종류의 식물을 수집했고 계절마다 다른 꽃들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정원에는 제주의 자생 식물들과 함께 세계 각지에서 가져온 희귀한 식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정원을 보러 찾아오고 그는 기꺼이 자신의 정원을 공개하며 정원 가꾸기의 즐거움을 나눕니다. 정원을 디자인할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해요. 식물의 높이, 색상, 질감, 개화 시기, 성장 속도 등을 모두 계산해서 배치해야 합니다. 마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것과 같아요. 각각의 악기가 제 역할을 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듯이 정원의 식물들도 각자의 아름다움을 뽐내면서도 전체적인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넷째, 정원 가꾸기는 지속 가능하고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요즘 많은 부유층들이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성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환경 오염,
생물 다양성 감소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개인적으로라도 무언가 기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원 가꾸기는 이런 가치관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취미입니다. 자신의 정원에서 유기농 채소를 키우고 벌과 나비를 위한 꽃들을 심고 빗물을 모아 재활용하는 등의 활동은 작지만 의미 있는 환경 보호 실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활동을 통해 단순한 취미 이상의 가치를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구 환경 보호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이 큰 보람으로 다가옵니다. 판교에서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김수진 씨, 48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정원에서 직접 키운 토마토와 상추를 먹을 때 느끼는 만족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농약 없이 건강하게 키운 채소를 가족들과 나눠 먹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또한 제가 가꾸는 정원이 작은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도 뿌듯합니다. 벌과 나비가 날아오고 새들이 찾아오고 작은 곤충들이 살아갑니다. 제 정원이 그들에게 안식처가 되어주는 거죠. 김 씨는 정원에 화학비료나 살충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퇴비를 직접 만들어 사용하고 천연 해충 퇴치법을 활용합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벌레들이 잎을 갉아먹고 진딧물이 생기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균형이 잡히더라고요. 무당벌레가 와서 진딧물을 먹고 새들이 와서 해충을 잡아먹습니다. 자연의 순환을 직접 목격하는 것이 정말 신기해요. 5째, 정원 가꾸기는 세대를 넘어 함께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골프나 테니스는 주로 같은 나이대의 사람들끼리 즐기는 경향이 있지만 정원 가꾸기는 다릅니다. 손주들과 함께 씨앗을 심고 자녀들과 함께 수확의 기쁨을 나누고 배우자와 함께 정원을 디자인하는 등 가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대전에 사는 윤석환 씨, 64세는 은퇴 후 정원 가꾸기를 시작했고 이것이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말합니다. 손주들이 주말마다 우리 집에 놀러 옵니다. 아이들은 정원에서 토마토를 따고 딸기를 먹고 나비를 쫓아다니며 즐거워합니다. 제가 정원을 가꾸면서 손주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이것이 우리 가족에게 큰 행복이 되었습니다. 윤 씨는 손주들과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손주들이 각자 자신의 구역을 맡아서 관리합니다. 5살짜리 손자는 방울토마토를 키우고 7살 소녀는 상추를 키웁니다. 아이들이 식물이 자라는 과정을 직접 보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배웁니다. 그리고 자신이 키운 채소를 먹으면서 음식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음식이 어디서 오는지 잘 모르잖아요. 마트에서 사오는 것으로만 알죠. 하지만 제 손주들은 씨앗에서 식물이 자라고 그것이 음식이 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합니다. 또한 정원 가꾸기는 부부 사이의 관계도 개선시킵니다. 함께 정원을 가꾸면서 대화가 늘어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하면서 친밀감이 높아집니다. 아내와 저는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어요. 오랜 시간 함께 살다 보니 대화가 줄어들고 각자의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원을 함께 가꾸면서 다시 많은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이 꽃을 여기에 심으면 어떨까? 저 나무가 좀 시들어 보이니 어떻게 할까? 같은 소소한 대화들이 우리를 다시 가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4부. 은퇴 후 최고의 취미로 떠오른 이유. 정원 가꾸기가 특히 은퇴를 준비하거나 은퇴한 사람들에게 최고의 취미로 떠오른 데는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은퇴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4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멈추면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같은 근본적인 질문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선 정원 가꾸기는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만들어줍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4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은퇴하면 처음에는 자유로워서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하루가 길고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정원을 가꾸면 자연스럽게 규칙적인 일과가 생깁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식물들에게 물을 주고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관리를 해주는 것이 일상이 됩니다. 계절마다 해야 할 일들이 정해져 있고 식물들의 성장 주기에 맞춰 움직이다 보면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채워집니다. 봄에는 씨앗을 뿌리고 모종을 심고, 여름에는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수확을 하고, 가을에는 정리를 하고 내년을 준비하고, 겨울에는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합니다. 인천에 사는 안미경 씨 62세는 은퇴 후 정원 가꾸기가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은퇴하고 처음 6개월은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TV만 보다가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 삶이 너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졌죠. 하지만 정원을 가꾸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정원으로 나가는 것이 즐거워졌고 식물들이 저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이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었습니다. 안 씨는 지금 아파트 베란다와 옥상을 작은 정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베란다에는 허브와 꽃들을 키우고 옥상에서는 이웃들과 함께 텃밭을 가꿉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져요. 예전에는 알람을 맞춰놔도 일어나기 싫었는데 이제는 알람 없이도 일어납니다. 식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아침이 기대되거든요. 또한 정원 가꾸기는 끊임없는 배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각각의 식물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 키우는 방법도 다릅니다. 어떤 식물은 햇빛을 많이 필요로 하고 어떤 식물은 그늘을 좋아합니다. 물을 자주 줘야 하는 식물이 있는가 하면 건조한 환경을 선호하는 식물도 있습니다. 어떤 식물은 산성 토양을 좋아하고 어떤 식물은 알칼리성 토양을 좋아합니다. 이런 것들을 배우고 실험하고 경험하는 과정 자체가 두뇌를 자극하고 활성화시킵니다. 많은 연구들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활동이 치매 예방과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새로운 자극이 줄어들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두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에서 은퇴한 전직교사 정명훈 씨 67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원을 가꾸면서 놀라운 것은 배울 것이 끝이 없다는 겁니다. 10년을 해도 여전히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새로운 식물을 키워보고 다른 방법을 실험해보고 계절마다 다른 경험을 합니다. 이것이 제 두뇌를 계속 깨어있게 만들어줍니다. 은퇴 후에도 매일 뭔가를 배우고 성장한다는 느낌이 정말 좋아요. 정 씨는 정원 가꾸기를 하면서 식물학, 토양학, 곤충학, 기상학 등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식물을 잘 키우려면 정말 많은 것을 알아야 해요. 토양의 pH를 이해해야 하고 영양소의 종류와 역할을 알아야 하고 병충해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하고 날씨 패턴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번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해결하면서 배우는 거죠. 정원 가꾸기는 또한 사회적 연결을 만들어줍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직장을 떠나면서 사회적 네트워크가 줄어드는 것을 경험합니다. 40년 동안 매일 만나던 동료들과 헤어지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도 줄어듭니다. 이런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과 외로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원 가꾸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요즘은 전국 각지에 정원 동호회가 생겨나고 있고 온라인 커뮤니티도 활발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키운 식물 사진을 공유하고 재배 노하우를 나누고 씨앗이나 모종을 교환하며 교류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정원 투어를 하거나 함께 식물원을 방문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광주에 사는 송은희 씨, 58세는
정원 가꾸기를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이것이 은퇴 후 삶의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말합니다. 정원 동호회에 가입한 후 매달 모임이 있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즐겁고 서로의 정원을 방문하면서 새로운 영감을 받습니다. 이제 이 친구들은 제 인생의 소중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눕니다. 송 씨는 정원 친구들과 함께 1년에 2번씩 국내외 유명 정원을 방문하는 여행을 떠난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영국의 코츠월드 지역 정원들을 방문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정원들이었습니다. 그 정원들을 보면서 많은 영감을 받았고 제 정원에도 적용해 보고 있어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과 함께 여행하는 것이 정말 즐거워요. 5부, 실제로 시작하는 방법. 그렇다면 정원 가꾸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나는 정원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또는 식물을 키워본 적이 없는데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원 가꾸기는 생각보다 훨씬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넓은 정원이 없어도 아파트 베란다나 옥상, 심지어 창가에 작은 공간만 있어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식물을 키우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키우기 쉬운 식물 한두 개부터 시작해 보세요. 성공의 경험을 쌓은 후에 점차 확장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초보자에게 추천하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브류는 키우기가 비교적 쉽고 요리에도 활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바질, 로즈마리, 민트 같은 허브들은 물만 잘 주면 잘 자라고 향기도 좋아서 키우는 재미가 있습니다. 바질은 특히 키우기 쉬워서 초보자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햇빛을 좋아하고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라 관리도 간단합니다. 로즈마리는 지중해가 원산지인 식물로 건조한 환경을 좋아합니다.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바쁜 사람들에게 좋습니다. 또한 요리의 활용도가 높아서 실용적입니다. 민트는 번식력이 강해서 잘 자라고 상쾌한 향기가 좋습니다. 민트차를 만들어 마실 수도 있고 샐러드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채소 중에서는 상추나 쌈채소가 초보자에게 좋습니다. 씨앗을 뿌린 후 2주 정도면 싹이 나고 한 달 정도면 수확할 수 있습니다. 직접 키운 상추로 쌈을 싸먹는 즐거움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슈퍼마켓에서 사온 상추와는 완전히 다른 맛과 신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토마토도 초보자가 도전해볼 만한 작물입니다. 방울토마토는 특히 키우기 쉽고 수확량도 많아서 만족감이 큽니다. 화분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키울 수 있고 여름 내내 신선한 토마토를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토마토 식물에서 수십 개, 많게는 100개 이상의 토마토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김영수 씨, 54세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정원 가꾸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화분 3개로 시작했어요. 바질, 상추, 방울토마토였죠. 그런데 이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매일 아침 베란다로 나가서 식물들을 확인하는 것이 하루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베란다 전체가 작은 정원으로 변했고 사계절 내내 뭔가를 키우고 있습니다. 김 씨의 베란다에는 이제 3개가 넘는 화분이 있습니다. 허브, 채소 꽃들이 빼곡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베란다가 작다고 포기할 필요 없어요. 수직 공간을 활용하면 훨씬 많은 식물을 키울 수 있습니다. 벽에 선반을 설치하고 거리 화분을 사용하면 좁은 공간에서도 많은 식물을 키울 수 있어요. 물론 실패도 있을 것입니다. 식물이 시들거나 죽을 수도 있고 예상대로 자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 배움의 과정입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다시 도전하는 것이 정원 가꾸기의 또 다른 매력입니다. 완벽한 정원사는 없습니다. 모든 정원사들이 실패를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 성장합니다. 대구에 사는 이현주 씨, 60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정말 많은 식물들을 죽였어요. 물을 너무 많이 줘서 또는 너무 적게 줘서 햇빛이 부족해서 등등 이유도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실패들이 오히려 저를 더 열심히 공부하게 만들었고 지금은 대부분의 식물을 잘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니까요. 정원 가꾸기를 시작할 때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환경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베란다나 정원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햇빛을 받는지, 바람은 얼마나 부는지, 온도와 습도는 어떤지 등을 관찰하세요. 그리고 그 환경에 맞는 식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곳이라면 토마토나 고추 같은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을 키우면 좋고, 그늘진 곳이라면 상추나 시금치 같은 엽채류를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좋은 흙을 사용하세요. 식물의 건강은 흙에서 시작됩니다. 영양분이 풍부하고 배수가 잘 되는 흙을 사용하면 식물이 훨씬 잘 자랍니다. 처음에는 화원에서 파는 배양토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양토는 이미 영양분이 들어있고 배수도 잘 되도록 만들어진 흙입니다. 나중에 경험이 쌓이면 직접 흙을 배합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물 주기를 규칙적으로 하세요. 하지만 너무 자주 주는 것도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식물은 흙이 마르면 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손가락을 흙에 넣어보고 마른 것 같으면 물을 주세요. 일반적으로 여름에는 매일, 봄과 가을에는 2, 3일에 한 번, 겨울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물을 줍니다. 하지만 식물의 종류와 환경에 따라 다르므로 관찰이 중요합니다. 넷째, 인내심을 가지세요. 식물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그 느린 과정을 즐기는 것이 정원 가꾸기의 핵심입니다. 급하게 결과를 보려고 하지 말고 식물의 성장을 천천히 지켜보세요. 그 과정에서 얻는 평화와 만족감이 정원 가꾸기의 진짜 보상입니다. 다섯째, 커뮤니티에 참여하세요. 요즘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정원 가꾸기 커뮤니티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면서 더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새로운 친구도 사귈 수 있습니다. 여섯째, 기록을 남기세요. 언제 무엇을 심었는지, 언제 물을 줬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기록하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진을 찍어서 성장 과정을 기록하는 것도 좋습니다. 나중에 그 사진들을 보면서 식물이 얼마나 자랐는지 확인하는 것도 즐거운 일입니다. 6부, 정원이 가져다주는 삶의 변화. 정원 가꾸기를 시작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정원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요. 단순히 취미를 하나 얻은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가 변했다고 말합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박종은 씨, 65세는 5년 전 심장질환으로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격렬한 운동은 할 수 없었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그는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한창 나이에 일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미래가 불안했습니다. 아내의 권유로 집 마당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시간이나 때우자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매일 텃밭을 돌보면서 마음이 평온해지고 몸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에서 일하는 것이 제게는 최고의 재활운동이 되었어요. 박 씨는 정원 가꾸기를 하면서 혈압이 안정되고 스트레스 수치가 낮아졌습니다. 의사도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무슨 일이 있었나요? 수치가 엄청 좋아졌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정원 가꾸기를 한다고 하니까 계속하세요. 그게 최고의 치료입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는 지금 집 주변에 빈 땅 500평을 빌려서 본격적인 텃밭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서 정원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되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텃밭으로 나가고 싶어집니다. 식물들을 돌보고 수확의 기쁨을 누리고 이웃들과 나눠 먹는 것이 제게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건강도 많이 좋아졌고 삶의 의미도 찾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한미선 씨, 57세는 우울증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니 공허함이 밀려왔고 갑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죠. 20년 넘게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삶의 중심이었는데 그들이 떠나고 나니 정체성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상담도 받고 약물 치료도 했지만 쉽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친구의 권유로 정원 가꾸기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갔는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식물들이 저를 구원해 주었어요. 한 씨는 정원 가꾸기를 하면서 서서히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식물을 돌보면서 자신도 돌보는 법을 배웠고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식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정성을 들이면 들인 만큼 반응합니다. 그것이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또한 정원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씨는 지금 정원 치료사 자격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원 가꾸기를 통해 치유를 경험했으니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고 싶어요. 특히 저처럼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원 가꾸기의 치유력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정원 가꾸기는 또한 가족 관계도 개선시킵니다. 전주에 사는 조민호 씨 59세는 평생 일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자녀들과 제대로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고 아내와도 대화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은퇴 후에는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아내가 우리 집 마당에 정원을 만들어 보면 어때요? 라고 제안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지만 아내가 하고 싶어 하니까 따라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정원을 가꾸면서 아내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조 씨와 아내는 함께 정원을 디자인하고 식물을 선택하고 돌보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중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눈 것 같다고 합니다. 정원을 함께 가꾸면서 아내를 다시 알게 되었어요.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에 행복을 느끼는지, 그리고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기쁨도 느꼈습니다. 조 씨의 자녀들도 주말마다 집에 놀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 정원 너무 예뻐요. 우리도 도와줄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가족 모두가 함께 정원을 가꿉니다. 주말이면 온 가족이 모여서 정원 일을 하고 함께 바베큐를 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정원이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묶어주었어요. 미래의 라이프 스타일 전문가들은 정원 가꾸기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앞으로 더욱 확대될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전망합니다. 특히 은퇴를 앞둔 베이비 부머 세대들 사이에서 정원 가꾸기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이정은 교수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현대인들은 점점 더 자연과의 연결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바쁘게 살아온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더 의미 있고 지속 가능한 생활을 원합니다. 정원 가꾸기는 이런 욕구를 완벽하게 충족시켜주는 활동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삶의 방식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에서는 정원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정원 디자인 회사, 원예학교, 식물 가게 등이 늘어나고 있고 정원 박람회나 식물 축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024년 서울 정원 박람회에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문했고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는 매년 수백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원 가꾸기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명 정원을 방문하는 정원 투어가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고
정원 관련 책과 잡지도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정원 가꾸기 관련 서적들이 별도의 코너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제주도의 한 유명 정원은 이제 제주도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 정원을 만든 임창섭 씨, 70세는 20년 전 은퇴 후 제주도로 이주해서 평생의 꿈이었던 정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제가 즐기기 위해 만든 정원이었어요. 하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지금은 연간 1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정원이 되었습니다. 제 정원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영감을 준다는 것이 정말 뿌듯합니다. 임 씨의 정원은 20년 동안 조금씩 확장되어 이제는 3만 평 규모가 되었습니다. 제주의 자생 식물들과 함께 세계 각지에서 가져온 희귀한 식물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원을 만드는 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프로젝트입니다. 이 정원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과 평화를 전해주고 싶어요. 정원 가꾸기의 미래는 더욱 밝아 보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정원 가꾸기도 더욱 쉽고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화분은 식물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물과 영양분을 자동으로 공급합니다. 정원 관리 앱은 각 식물별 관리 방법을 알려주고 적절한 시기에 알림을 보내줍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식물 진단 앱도 등장했습니다. 식물의 잎을 사진으로 찍으면 병충해를 진단하고 해결 방법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정원 가꾸기의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직접 흙을 만지고 식물을 돌보고 자연과 교감하는 그 경험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과 자연의 연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는 평화와 치유입니다.